오늘 나스닥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1시간 남았는데 단반골 기운 없겠죠. 어쨌든 나스닥이 진짜 거의 V자 반등, 약간 나이키 모양 같은 느낌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분명히 엄청난 이벤트가 있겠다 싶죠.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 지수 결론만 봤을 때는 약간 나쁘게 나왔어요. 뭐 전체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음식이나 에너지 같이 이제 변동성이 크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류의 물가를 제외하고 정말 찐으로 의미가 있는 물가들만 봤을 때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초반 시장의 부진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장중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엔비디아가 큰 일을 했어요. 자, 젠슨 황이 큰 일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6.8%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승황이 형이 어떤 일을 하셨냐라면, 오늘 골드만삭스 기술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말씀을 하셨고, 이 발언에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CEO 데이가 하루를 살렸다. 그래서 젠슨 황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급 부족으로 현재 고객과의 관계가 긴장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심하면 고객과의 관계가 긴장될 정도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요가 너무 크고 모든 이가 첫 번째가 되길 원하고 정말 가장 많이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도 더 감정적인 고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거죠. 막 첫 번째 줄에 서가지고 엔비디아 GPU 주세요 막 이러는 상황이고, 너무 긴장된 상태라는 거죠. 이제 이게 주주들 입장에선 좋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제품을 사려고 서로 신경전 버리고 막 먼저 달라고 막 아우성이니까요. 그리고 또 젠슨 황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대규모 인공지능 관련 지출이 고객들에게 투자 수익이 과연 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또 질문을 했는데, 젠슨 황은 기업들이 가속 컴퓨팅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다 세상 모든 거 AI로 들어갈 건데, AI 돌리려면 엔비디아 GPU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젠슨 황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엄청난 책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깨 위에 있고 모두가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뭐 맞는 말인 것 같고, 젠슨 황의 발언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긴 했지만, 그 외에도 인공지능 업황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기업이죠.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의 실적 발표에서의 발언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최근 AI 모델 학습 인프라 지출이 아주 큰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레리 앨리슨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향후 5년 아니 10년 동안을 바라본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크고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둔화나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고요. 레리 앨리슨은 몇몇 대형 기술 기업들, 그리고 아마도 국가들이 AI 모델의 기술적 우위를 놓고 수년간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입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하려면 최소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가장 최첨단의 인공지능 모델 돌리려면 100빌리언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반영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위 말해 스케일링 법칙,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컴퓨터를 더 많이 때려 박으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법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액이고, 시간이 지나도 쉬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재밌게 봤던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발언은 바로 올인 서밋이라고, 올인이라는 팟캐스트에서 하는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이게 사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영상이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바이럴을 좀 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건 영상으로도 하나 보여드렸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 발전 속도는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다 하면서 인공지능이 정말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같은 날에 있었던 세르게이 브린, 구글의 창업자죠.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이분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컴퓨터 공학자니까 자기가 컴퓨터 공학자로서도 요즘에 너무 흥분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I의 발전만큼 흥미로운 것을 본 적이 없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요즘 매일 구글에서 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가 챗GPT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료를, 그 챗GPT 웹사이트 트래픽 자료를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오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웹사이트 주소가 chat.openai.com에서 chatgpt.com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착각을 하면서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나 아니면 에버코어에서 한 설문조사 혹은 구글 트렌드 자료를 봤을 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챗GPT에 대한 관심도나 트래픽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골드만삭스 자료에서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골드만삭스가 웹사이트 주소가 바뀐 거를 착각하면서 생긴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며칠 전에 좀 많이 안 좋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여겨졌는데 이게 좀 아닌 걸로 밝혀졌고, 이런 것들도 최근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터디를 모집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